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남 동부권에서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로 인한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새벽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트럭이 커브길을 돌다 넘어져 인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여수 소미산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지역에서 연쇄 감염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사적 모임을 통해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역 승하차장.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도착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립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저마다 큰 가방을 든 차림새. 타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입니다. 약간 수도권이랑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코로나도 그나마 이제 좀 청정적이라 들어가지고 걱정되진 않으세요, 코로나?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름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전남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 부모님 댁을 방문한 인천 확진자로부터 가족 2명이 감염됐고 이 확진자와 가족 모임을 한 지인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모임을 통해 광양과 곡성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감염되는 등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타 지역 가족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20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 한 달간 확진자 수는 123명.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의 감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수도권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게 참아야, 고통을 참아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지. 선생님, 그래 않고는 해결이 안 나와.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자정 이후 유흥시설은 영업금지,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자정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다시 일부 제한됩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애기 범부채꽃 3천만 송이가 관광객을 맞이하던 천사섬 분재공원. 지난 9일 이후 3천여 명이 다녀간 이 축제는 일주일 만에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전남에서도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자치단체가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신안은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말씀드려도 되는데 여기 축제를 오시는 분들은 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되고. 최근 일주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7명. 확진자 1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7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상향 지역에서 제외됐던 전남도도 이달 말까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도내 사적 모임 제한은 8명까지로 유지되지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잠정 유보됩니다. 유흥시설의 영업은 12시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도 12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는 등 광주처럼 다른 비수도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던 우리 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세이며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3분기까지 도민 150만 명, 81% 백신 접종률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처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휴가철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관광지 7곳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관광지 인근 식당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항 서부터미널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면서 일대 물류 이동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양사무소는 어제 오전 11시쯤 광양항 서부터미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유입 경로 파악과 함께 검체 채취를 통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포함한 광양항 운영사들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어제부터 컨테이너 등 물류 이동을 중단하고 긴급 점검과 함께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여수에서 시멘트를 가득 실은 레미콘 트럭이 빠르게 커브를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트럭은 곧바로 차량 6대를 연속으로 덮쳤고 사고 현장을 치우느라 이 일대는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학동의 한 교차로. 언덕길을 내려오던 11톤 레미콘 트럭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한쪽 바퀴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덮칩니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 5대를 더 밀어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저는 여기 3차선 맨 앞에 있어가지고 안 다쳤거든요. 저 한 번만 더 뒤로 갔으면 죽었어요.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 61살 A씨가 골절상을 입었고 택시 운전사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우회전을 해갖고 뒤집어지는 거. 세대는 폐차해야 되겠던데. 기사분 빼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사고 차량은 시멘트를 가득 싣고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교차로는 경사가 있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우회전 차선은 속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미콘 차량의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차량을 들어올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일대는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를 폄하한 어제자 동아일보의 칼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주철이 역사학자의 기고문을 통해 서류상 체포의 근거가 없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거나 여순 사건을 남로당 세포의 반란이라고 규정한 해당 칼럼은 다수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여순 항쟁을 조작하고 가공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심의소송당을 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이 파면 1년 10개월 만에 대학에 복귀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서장원 총장이 교육부와 학교법인 양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파면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학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서 총장은 대학 계약 직원 채용 문제와 전 임시 이사장과의 갈등 등으로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총장직에서 물러났던 바 있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부와 관련해 시의회가 의결한 결의안대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가 여론조사 실시 결의안을 의결하고도 시 정부가 제출한 세부 협의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조사 실시는 시민과의 약속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여수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합동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한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소미산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시의회가 시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해봤는데 완전 복구가 아닌 부분 복구인 탓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불가피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가 밝힌 불법 행위의 내용은 당초 허가된 폭 3m의 작업로를 6에서 10m 폭으로 개설했고 1.7헥타르가량의 산림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부의 지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관련 부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사위가 활동을 마치면서 요구한 조치는 완전 복구와 부분 복구 두 가지 안이었고 이 가운데 여수시는 산림 경영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6억여 원의 복구 비용으로 석 달 동안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고 시의회와 시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훼손지는 정리가 됐지만 최근 내린 비에 절개지 두 곳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 3m의 작업로를 남겨둔 채 양옆으로 50cm가량 흙을 쌓아 올렸고 손가락 굵기의 어린 편백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졌습니다. 준공 이후에 다시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복토를 더하더라도 더 큰 나무를 심어 복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가 예견되는 이런 녹생토 부분, 이런 슬라이딩이 나는 부분들은 이 장마기간 이후에라도 보강해서 안전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도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견실한 복구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복구가 아닌 탓에 원상 회복은 안 됐지만 당초 허가된 동백숲 조성 사업은 앞으로 여수시가 챙겨야 할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1년여에 걸친 소미산 불법 훼손 논란은 천혜의 경관을 갖춘 해양관광도시 여수시에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위가 전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위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국내외 23개 전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과 관련해 관련 매출액의 8.5에서 10% 과징금 부과 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국내 해운 선사들이 과징금 부과에 따른 경영난으로 항로를 축소하거나 도산한다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여수 광양항의 항만 관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장 조성의 하나로 1200제곱미터 옛 풋살장 부지를 활용해 펫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했으며 오늘 오후 2시 개장식을 갖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반려견 놀이터가 무료로 운영되지만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으며 사납거나 15kg이 넘는 대형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등량만과 여수 간악만에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두 해안의 수온이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양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진과 완도 등 5개 지역에서 전복 폐사 등 640억 원의 수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2만 4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